RC라고 하는 무선 조종은 오랜 시간 수많은 마니아를 만들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중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드론. 드론은 본래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말하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최근 취미생활부터 항공 촬영, 인명 구조까지 그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드론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드론 레이싱이 마니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최대 시속 180km를 넘어서는 속도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런 드론 레이싱에 한껏 매력을 느낀 왕초보가 있다. 주말이면 RC 헬리콥터로 창공을 누비는데 멋진 드론 레이서를 꿈꾸는 왕초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장난감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RC 자동차에 호기심이 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하다가 그 윗단계인 헬리콥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FPV 레이싱을 지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초부터 좀 탄탄히 좀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남들보다 습득력도 좀 빠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날쌘 드론 레이서를 꿈꾸는 왕초보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인문 속으로 함께 가보자. 안녕하세요. 국내 드론 입문 1세대, 전문가 손효정. 현재 한국모형항공협회 헬리콥터 자유고개 비행분과 위원장이며 심판장인 그는 국내 모형 헬리콥터와 드론 레이싱 분야의 전문가이다. 현 모형 헬리콥터 국가대표 손영록 선수의 부친이기도 한 전문가. 그가 오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드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쏟아낸다. 오늘 이제 드론 레이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게 드론 레이싱을 하기 전에 드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워보는 게 더 맞는 순서니까 한번 드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C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RC가 이제 리모트 컨트롤인 줄 아시는데 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조종하는 거를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이게 라디오가 이제 전파라는 뜻인데 네. 그 라디오를 가지고 어떤 걸 조종하기 때문에 라디오 컨트롤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더 상해의 개념이지 좀 더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드론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드론은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무선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 비행기, 멀티콥터 등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국내에서는 멀티콥터, 즉 2개 이상의 회전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를 통틀어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드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네. GPS가 있는 것과 GPS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제 GPS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공중에 띄우면 그 GPS 그 좌표를 인식을 해서 네. 제자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이 상당히 쉽죠. 그러다 보니 고가품이나 이런 데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미로 하는 그런 드론들은 네. GPS가 없이 자이로 센스만 있어요. 이 자이로 센스만 있는 거는 이게 제자리에 서 있질 않아요. 바람이 불거나 약간만 기울면 그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계속 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제자리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입문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건 상당히 작고 귀엽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자이로만 달린 네. GPS가 없는 자이로 센서만으로 조종이 되는 네. 작은 나노급 드론이에요. 가볍다 보니까 큰 드론에 비해서 네. 야외에서 하는 큰 드론에 비해서 부딪히거나 네. 이게 추락했을 때 조금 더 파손율이 적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브에 돌기 때문에 안전상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펠러가 아주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네. 이게 잘못하면 조종을 잘못해서
나한테 와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남을 다치게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은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용이다 보니까 네. 수신 거리가 뭐 몇백 미터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 1, 20m만 가면 네.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네. 안전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배터리가 네. 아주 작다 보니까 네. 비행 시간은 좀 아쉽지만 한 5분 정도. 네. 그래도 뭐 5분이면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됩니다. 네. 실내에서 뭐 충분히 재미있게 연습할 시간은 뭐 충분하다고 예, 보면 충분합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드론이 큰 드론이 날라오네요. 상당히 큰데요? 네, 이렇듯이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웅웅거린다 그래서 제 드론이라 그랬던 거죠. 아까 거보다 훨씬 멋있는데요? 진짜 크고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촬영 입문용으로 쓰는 기체인데 네. 350급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이 350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모터에서 그 대각선 쪽의 모터까지 거리의 길이를 가지고 밀리미터로 350mm 그래서 350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촬영용 드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밑에 뭐가 달려 있죠. 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기체가 흔들려도 네. 이제 한 곳을 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게 네. 바로 김벌이라는 어떤 그 촬영용 장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체는 한번 뜨면 그 채공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네. 거의 15분에서 20분 내로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크기면 금액대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 메이커별로 네.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가격이 좀 차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GPS가 달린 드론들은 가격이 거의 100만 원 네. 초반대나 조금 저렴한 것들은 이제 100만 원 안쪽으로. 그래도 싼 가격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촬영용으로는 좀 저렴한 거고 네. 일반 유저들이 입문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건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네,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용, 네. 사실 좀 영화도 찍고 방송도 하는 전문가용 촬영용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날개가 여러 개가 있죠. 네. 보통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드론을 멀티콥터라 그러는데 이제 근데 멀티콥터 이게는 뭘까요? 멀티콥터의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 큰 종류에 속하지 않나요? 큰 종류에 속하죠. 예. 크니까 큰 종류인데 네네. 보통 이제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의 로타를 멀티라 네. 그러죠. 그래서 네. 멀티콥터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트라이콥터 3개, 네. 그리고 쿼드콥터 네. 4개, 그다음에 헥사콥터 6개, 옥토콥터 네. 8개. 8개. 얘는 보면 8개니까 옥토콥터에 옥토콥터가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기체 같은 경우는 한 몇 급 정도 될까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모터하고 모터 네, 간격이니까 맞습니다. 한 1000급? 1m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모터에서 반대쪽 모터까지의 거리가 1100mm. 그래서 1100급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도 상당히 크고 네, 그죠. 네. 혹시 아까 350급보다도 채공 시간 같은 게 혹시 네. 더 길거나 그렇진 않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덩치가 커지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커지지만 네. 그래도 그 움직이는데 소비되는 열량도 크기 때문에 네. 비행 시간은 거의 한 10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가격대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근데 그 배터리를 몇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네. 그리고 충전기나 그리고 네. 송신기 네. 그러니까 구성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 3천만 원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뭐 네.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림의 떡이네요. 그렇죠. 네. 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촬영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기다리시던 FPV 레이싱 드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쪽 한번 보시죠. 이 기체는 아까 네. FPV 레이스 기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있는. 네. 그럼 FPV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영어니까. 네, 영어니까. 네. 예. FPV는 First Personal View라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요 카메라를 통해서 네. 이제 이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네. 우리가 꼭 타고 있는 듯이 네. 이렇게 이 고글로 통해서 이제 보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1인칭 시점으로 하는 FPV 레이싱 드론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혹시 보이려나? 예. 써보세요.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전기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제 레이싱 드론을 배워 나갈 거고 네. 이
고구를 쓰면 네. 이게 바닥에 붙게 되니까 네. 낮게 나르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높이 나르는 용도가 아니고 네. 낮게 어떤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용으로 쓰는 드론이다 보니까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감이 이 기체가 나르는 스피드보다 우리가 보는 그 체감 속도는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막 300km의 어떤 네. 그 제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행 시간은 이 배터리의 그 용량에 따라서 한 네. 5분에서 한 8분 정도. 기대되는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이제 드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네네. 드론을 배울 때 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네.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드론의 구성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네. RC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네.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기본적인 거 한번 네. 말씀 해보실래요? 일단 전파를 낼 수 있는 송수신기가 있어야 될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엔 이제 변속기, 네, 모터, 네.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드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부품들로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파를 보내는 송신기, 송신기가 보내는 전파를 받는 수신기,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모터와 변속기를 제어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전력을 받아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 프로펠러,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있다. 이 부품들이 모여 하나의 드론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거나 네. 할 때 아니면 관리를 할 때라든가 네. 좀 유의할 사항이 좀 있나요? 유의할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배터리만 보관을 잘 하시고 네. 배터리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네. 아무 문제는 없어요. 배터리는 핸드폰에 쓰이는 리튬 폴리머와 같은 것으로 확률은 적지만 충전 중에 불이 붙거나 자연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기의 보관 모드로 충전해서 보관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기 전에 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게 네. 바로 뭐죠? 시뮬레이션.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송신기와 PC를 연결해 가상에서 드론을 띄워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턱대고 실외에서 드론을 날리게 되면 추락과 충돌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기체 파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조정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 실전 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뮬레이션 조작 방법은 오른쪽 스틱에 왼쪽, 오른쪽이 네. 기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스틱이 기체의 앞쪽, 네. 뒤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회전. 네. 이렇게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GPS가 없는 이제 드론을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띄워놨어요. 이게 네. GPS가 없다 보니까 얘가 놓으면 보세요. 가만히 놓으면 뭐 한쪽으로 계속 가죠, 그죠? 네, 그렇네요. 수평은 잡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가요. 네. 가는 거를 안 가게 제자리에 세우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 네. 호버링이라는 거예요. 이 호버링도 좌측 호버링, 네. 우측 호버링, 그리고 정면을 향한 정면 호버링을 네. 마스터해야지만 아주 기초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김재식 씨가 한번 네.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 네. 이제 드론과 헬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뜨네요. 그렇죠. 이게 헬기랑 다르게.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로 센서가 이제 쿼드콥터, 이 멀티콥터에 특수화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기체가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네. 막 한쪽으로 가죠. 예. 네. 그래도 일반 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네.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드론이 이래서 이제 각광받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초보자한테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좀 김재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할 줄 아니까 네. 우리가 이제 완전 안 해보신 네. 우리 감독님 한번 모시고 네. 한번 초보분들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른쪽 스틱을 올리시면 기체가 떠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렇게 다 올리면 훅 그 다 내리면 안 되고 아니 근데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니 두 개를 다 동시에 치지 말고 한 키씩만 한 키씩. 너무 많이 내렸어. 너무 많이 내렸어. 얘 나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한없이 올라가면 안 돼. 괜찮네. 어이구. 아이고야. 네, 부서졌네요. 자, 이렇듯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100% 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대부분 이렇게 올리면 네. 계속 날아가요.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처음 사신 분들이 드론을 잃어버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잃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어디 떨어진지를 모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하기 전에 먼저 연습하든지 네. 그리고 먼저 이미지 트랙을 하든지 해서 네. 아주 안전상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네. 타면 오버링 네. 네. 다 연습하시고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드론을 네.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론 교육 이후 실전 비행을 위해 다시 만난 전문가와 왕초보. 드론을 날릴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바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을 한 왕초보. 과연 실전 비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드론을 해보기 위해서 야외에 나왔어요. 네. 어떠세요? 뻥 뚫린 게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그렇죠. 야외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네. 온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드론을 날리면 항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공법에 맞춰서 이제 비행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150m 이상 비행하시면 안 되고요. 위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네. 항공법에서 정하는 그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야에서 벗어나는 비행을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일 기본은 안전. 안전. 안전이 제일입니다. 네. 네. 드론은 자칫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은 비행 제한 구역인 여의도 공원이나 잠원 한강공원 등 한강 이남 쪽은 150m 이내로 낮에는 허가 없이도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한강 이북은 용산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이다. 공항과 군사시설이 인접한 곳에서도 비행을 해서는 안 되며 야간 비행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이제 실제 드론을 날려볼 거예요. 네. 제가 실내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드론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크게? GPS가 있다 없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GPS가 있는 드론과 네. 자이로 센스만 있는 그런 드론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해볼 기체가 네. GPS가 있는 드론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기대되는데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선 네. 안전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한번 뒤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보실 건데요. 네네.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떨리는데요. 아니, GPS가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어때요? 아니,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 GPS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유지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띄웠으니까 착륙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간단하게 하강만 내리면 되죠. 네.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재밌죠? 재밌는데요. 그죠? 근데 되게 쉽네요. 확실히 GPS가 있어서. GPS가 그런지. 있으니까 네. 엄청 쉽게 돼 있어요. 이제 직진 비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GPS가 있다 보니까 네. 키를 바로 놔버리면 제자리에 네. 서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먼저 이륙을 해야 되겠죠? 네. 이륙 후에 원하는 높이에 도달했을 때 네. 회전을 시켜요, 기체를. 네. 그리고 기체의 앞방향으로 네. 왼쪽 키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네. 똑바로 날아가죠. 네. 자, 지금 보신 비행이 네. 직진 비행이에요. 음. 간단하죠? 좌우로 똑바로 날아만 다니면 되니까. 간단하진 않은 것 아, 같은데. 그러신가요? 그래도 한번 자신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날아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렇죠. 돌리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네. 스틱을 전진. 전진. 그렇죠. 오. 조금 더 밀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 원하는 기존 방향으로 RC 경험을 회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비행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왕초보. 편리한 GPS 기능 덕을 보고 있는데 기능 하나가 더 추가된 만큼 오류날 상황도 늘었기에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항상 집중해서 비행을 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 네. 우리가 GPS 있는 드론을 해봤어요. 네네. 어땠어요, 느낌이? 뭐가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상당히 고정돼 있고 안정적인 느낌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이게 GPS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해볼 기체가 네. GPS가 없는 기체. 없는 버전. 그렇죠. 없는 버전. GPS가 있는 버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 수평만 지원이 되고 네. 제자리에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아래부터 좌우 앞뒤 회전을 네. 수동으로 조정해줘야 되니까. 아. 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자리 안 있죠? 아, 네, 그죠? 그러네요. 네. 이 위아래도 계속 잡아줘야 되고 지금 기체가 계속 앞으로 가죠? 그럼 또 네, 뒤로 네. 또 데리고 오고 네. 좌측, 우측, 네. 앞뒤 네. 그리고
회전. 회전. 충분히 이제 아셨죠? 오, 이거 맘대로 안 됐는데요? 얘는 좀 틀리죠. 예. 네. 고도도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계속 수동을 해줘야 되고 집중하셔가지고 키를 네. 아주 미세하게 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오. 또 너무 올리시면 안 되고 아주 네, 미세타를 오. 조금 느낌을 익숙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창력을 한번 해볼까요? 창력이요? 예. 자, 왼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왼쪽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자,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네. 아니, 그냥 땅에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어때요, 느낌이? 아까 GPS 버전이랑 많이 틀린데요? 그죠? 네네. 왜냐면 계속 움직이니까. 네네네. 내가 계속 해줘야 되니까 좀 틀리죠. 네. 네. 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직진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직진 하겠습니다. 비행. 네. 잘 보시고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키를 밀면 쭉 날아갑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버링 먼저. 호버링 먼저. 자, 호버링 먼저 하시고 네. 자, 우측 호버링. 그렇죠. 우측 호버링. 이제 직진 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쭉 가세요. 그렇죠. 자, 자신감 가지시고 그렇죠. 좋아요. 상승하면서 좌우로. 자, 우리 재익 씨 며칠 동안 네. 드론의 기초, 네. 구조, 네. 그리고 비행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막상 네. 접해보니까 네. 좀 다른 세계가 있고 네. 지금 너무 새로운 세계라 아직까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재익 씨 같은 경우에는 열정도 있으시고 네. 특히 또 재능도 있으시니까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네. 더 재밌는 네. 드론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 정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RC를 자동차도 해보고 이제 헬기도 좀 어느 정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많이 다를 거라고는 별로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접해 보니까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 처음부터 좀 새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기고요.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칭 시점으로 해서 이제 내가 꼭 비행을 하는 듯한 그런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에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을 향해 멋진 날개를 펼치고 드론 레이싱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목표를 향한 왕초보의 가슴 떨리는 열정. 드론 레이싱의 세계로 왕초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왕초보 레포츠 과외.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드론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그죠? 네, 많이 했죠. 열심히 했죠. 그럼요. 진짜로? 당연하죠. 진짜죠? 그럼요. 자, 그러면 김재식 씨한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 정말요? 정말 재밌거든요. 기대돼요. 이게 FPV 레이싱이 네. 실제로 날리는 걸 보는 것보다 한 2~3배의 스피드감이 와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기대됩니다. 진짜로? 네. 그럼요. 이 세계에 빠질 수 있는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가 될 겁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재식 씨를 여기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드론 레이싱 경기장입니다. 박수! 한번 하늘을 날아볼 거예요. 네. 우리 우선 영상에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자, 이륙하겠습니다. 네. 오. 자, 첫 번째 게이트를 돌아서 갑니다. 자, 이거 속도감 장난 아닌데요? 그죠? 네. 자, 좌회전. 한 번 더. 자, 회전합니다. 롤. 자, 무한회전. 2바퀴, 3바퀴. 도전. 오. 아까 연습한 게 표시가 나네요. 보고 하는 거랑 완전 틀린데? 틀리죠. 내일은 한번 돌아볼까요? 네. 왼쪽. 근데 뭐 첫 경험 치곤 잘했어요. 어떡하죠? 아이, 괜찮아요. 그래요? 네.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주우러 가야죠. 스스로 가시죠. 네.